제가 항상 말해요.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인 뭐 콜라겐을 안에 넣어주는 거 아니다. 내 몸에서 피부가 재생되는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. 그러니까 바로 이 콜라겐 재생에 방해되는 거 피하시는 게 좋겠죠. 바로 지나친 음주, 흡연, 스트레스 이런 거 피하시는 게 좋고요. 또한 이 콜라겐 생성을 방해하는 것 중에 과도한 양의 스테로이드나 진통소염제 있어요. 이거는 염증 반응을 낮추려고 우리가 쓰는 건데요. 이런 여러 레이저들은 긍정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이 재생되는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시술 후에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또 과도한 양의 진통소염제 피하시는 게 좋고요. 잘 먹고 잘 자고 많이 쉬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서 내 콜라겐이 잘 재생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기껏 내가 시술을 했어. 근데 그럼 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나요?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하시죠? 네,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? 시술 후에는 이제 점막이 자극돼요. 솔직히 말하면 폐경기 이전의 여성들이 이런 질 레이저 시술을 했을 때는 그렇게 불편감이 없는 반면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은 워낙 질 점막이 얇고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막이 자극돼서 경미한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피 나왔다고 너무 놀라실 건 아니고요. 수일 정도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질에 출혈이 있을 때는요, 성관계 또 탕목욕 이런 것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 방광벽 아래에 있는 데를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 마치 방광염 걸렸을 때처럼 요도 있는 데가 좀 붓고 약간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. 하지만 실제로 방광염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요. 일시적인 불편감이고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. 그래서 시술 후에 요도 있는 데가 좀 뜨끔거리고 뭔지 묵직하고 부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수분 섭취, 물 충분히 드시고요. 며칠 정도 걱정 말고 기다리시면 거의 다 회복되니까 염려 안 하셔도 좋습니다.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에 앞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있어요. 바로 정기적인 부인과 검진이에요. 내가 질 건조하다고 질만 온통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자궁 경부암 검사는 제대로 하는지, 내 자궁 난소가 괜찮은지, 초음파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는지 훨씬 더 중요하니까 부인과 검사 제대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. 사실 우리 이 비뇨 생식기에도 이 질 건강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질이 건강하지 않고 내가 질이 너무 많이 건조하다 보면은 서로 주변에 연관되어 있는 비뇨 생식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한 성생활을 방해하는 게 바로 이 질 건조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질에 관심을 갖는 게 더 이상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. 오히려 더 질을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술이나 이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. 내가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이전에 과연 나한테 맞는 치료 방법이 뭔지, 또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의 장단점과 부작용은 뭔지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고요. 또 이런 치료법에 대해서 너무 좋을 거야 하고 맹신하고 난 이게 너무너무 좋을 거야 라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과도하게 그런 시술 효과에 대해서 막연히 기대하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. 또 반면 이게 뭐 효과가 있겠어 라고 하는 불신하는 자세 또한 치료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. 또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장비와 다양한 치료 방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성 있는 병원을 찾아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나한테 최적의 가장 적합한 시술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